92년생 손흥민은 올해 나이 31살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까지 하면서 우리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이런 활약을 최소 2년 정도는 더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흥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손흥민의 초라한 성적 때문에? 아니죠. 손흥민의 포지션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축구는 포지션에서 크게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네 가지 분류 중에 하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격수? 손흥민은 미드필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필더도 세분화할 수 있는데 손흥민, 미드필더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납니다. 과거 무리뉴 감독 인터뷰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한 기자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라고 말했더니 무리뉴 감독이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하면서 손흥민 포지션을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윙어다. 현대 축구가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를 해결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 아무래도 측면이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는 위치라 뛰어난 공격수를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윙어입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이 윙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기자도 무리뉴도 손흥민은 공격수라고 한 것입니다. 공격수! 그런데 그럼 왜 미드필더로 등록되어 있느냐? 이제 여기 미드필더 자리에도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손흥민이 공격형 미드필더? 이게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공격형 미드필더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 맨시티 데브라이너, 베실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아스날의 웨데고르, 토트넘의 케인. 더 쉽게 느낌 팍 오게 할 수 있는 선수 이강인이 있죠. 손흥민이 저 선수들과 대입이 되나요? 손흥민 저 포지션은 어색합니다. 이미 벤토일 때 겪으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아마 콘테 씨도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손흥민을 활용하는 건데 어느 정도 프리롤로 부여한 거죠. 이는 모든 팀들이 선수들을 그때그때마다 다른 포지션으로 활용하면서 경기에 임하기도 합니다. 자, 다르게 보면 그래도 손흥민을 인정해주는 거죠. 아니, 인정하지 마라. 제발. 됐어. 그만. 솔직히 이런 손흥민의 활용법, 그 희생을 영국 언론들이 알아주면서 존중해줬다면 참을 수도 있겠는데 비난의 화살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손흥민을 그렇게 활용한 감독이 까야 하는데 급기야 이제는 팬들 중에서도 손흥민을 까면서 2부 리그로 6주간 보내라는 코멘트도 남기고 거기 좋아요를 달고 있는 몰상식한 인간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손흥민을 까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윙어로서 월드클래스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요구사항은 압박을 뚫어야 하고 패스와 슛, 개인 기량이 높아야 하는 건데 손흥민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하기 때문에 수비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헤딩 경합, 태클, 몸싸움, 여기서 손흥민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리뉴 밑에서 경기장에서만큼은 짐승이 되라고 하면서 정신 개조를 시키고 손흥민도 매우 저돌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고메즈가 골절상을 당하게 되는데 카메라에 비춰질 수 없을 만큼 큰일이 생겼고 손흥민이 육안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이라서 충격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콘테 감독이 미드필더로 활용하면서 압박하라고 하다가 5개월 전에는 헤딩 경합 상황에서 안와 골절을 당해버리는 치명적인 부상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고는 윙어 포지션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중앙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합하고 수비하려고 하다가 감독의 요구를 수용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최근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이 생기면서 히샬리송이 공격 포인트 하나 없이 부진한데도 손흥민보다 낫다는 일부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비 가담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파이터가 경기 안에서 싸우지 그럼 들러리 할까요? 히샬리송은 브라질이라는 최강 국가대표팀의 스트라이커인 만큼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겁나 잘 싸웁니다. 경기마다 싸움을 만드니까요.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색깔도 완전히 다릅니다. 손흥민은 모든 경험을 통해서도 윙어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럼 그 윙어의 지금 경쟁이 누구입니까? 페리치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 페리시치는 윙백으로 즉 수비수로 데려온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친구도 공식 홈페이지에 미드필더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과 큰 분류의 포지션이 같다고 한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윙어였죠. 그런데 왜 윙어가 윙백으로 바뀐 겁니까? 윙어로서 하락세를 겪고 있어서 포지션 변경된 거거든요. 자, 정리되잖아요.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인 손흥민이 윙어로서 탁월한 변함 없고 압박을 스피드로 해결할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드필더 역할은 트라우마 때문에도 어렵고, 자, 페리시치는 윙어로서 임팩트 전혀 없고 그렇다고 윙백으로서도 수비 능력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수비 능력이 되는 윙백을 찾았죠. 벤 데이비스가 있고 세세뇽도 돌아옵니다. 페리시치와 손흥민 함께 활용한다? 결과는 뻔할 뿐이죠.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라인업 한 번만 보세요. 그럼 그 경기 예측이 가능하니까 푹 쉬면서 건강할 수 있거나 응원하면서 기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손흥민은 미드필더가 아니다. 네. 공식 홈페이지에 손흥민 공격수로 정정해주길 강력히 요구해봅니다. 강력히. 네. 자, 토트넘은 정말 신기하게도 매우 침통한 상황인데 성적은 지난 시즌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리그 4위를 이미 지키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리그와 이 대회 때문에 사실상 선수 영입한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과정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됩니다. 이미 풋볼 런던도 대놓고 지적을 했죠. 풋볼 런던은 셰필드전 토트넘 공격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주는 이상한 페리시치의 통계라는 제목과 함께 부진을 조명했습니다. 페리시치는 11차례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단 한 차례만 동료에게 연결됐다. 롱볼은 10개 중에 4개만 도달했다. 키패스는 3개였지만 패스 성공률은 57.6%에 불과하다. 페리시치 크로스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박스안 움직임이 좋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콘테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셰필드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가오는 울버햄튼전에 맞춰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건 페리시치가 부진한 것이 아닙니다. 페리시치의 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를 콘테, 코치진이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영입에 실패도 하는 거거든요. 선수가 좋아도 팀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난 7개월간의 도전? 네. 자, 박수 쳐드릴게요. 이젠 결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승부사 기질, 당장의 2년 전에도 팀을 우승시킨 감독님, 네. 울버햄튼전부터는 제발 토트넘다운 스타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긍정적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도전하는 고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